그럼 이제 본론부터 이제 네, 시작하시죠. 그래서 미국과 지금 물론 미국과 이제 한국 시장의 이제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공중파 방송, 네. 한국에서 KBS, MBC, SBS 이렇게 공중파 방송국이 빅4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뭐 CBS, ABC, MBC, 팍스 이렇게 빅4 방송국이 있고, 그리고 공중파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CW라는 채널하고 이 CW가 CBS랑 워너가 이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방송국이죠. 그리고 PBS, 한국의 EBS라고 보시면 됩니다. PBS 이렇게 6개 방송국이 공중파로 볼 수 있는 방송국들이고, 그다음에 케이블은 베이직 채널로 보시면 한 20개 정도를 베이직으로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USA 채널이 있고, ESPN, MTV, CNN, 뭐 디즈니, 뭐 TBS, FX, 또 여러분들이 워킹 데드나 브레이킹 배드로 잘 아시는 뭐 AMC 이런 채널들, 기본 채널들이 있고, 거기에 70개 또 추가가 되면 90개. 그래서 약 90개에서 120개 정도의 케이블 채널들이 있는데, 개별 방송국들까지 다 합쳐서, 전미를 다 합쳐서 개별 상업 방송국을 보면 약 1,7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 방송국들이 쭉 있는 거죠. KBS, MBC, SBS 지역 방송국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공중파 방송의 개별 방송국들이 딱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또 딴 길로 살짝 세면, 그래서 미국에서 방송에서의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서 개별 방송국에 팔 수 있는 신디케이션이 왜 미국 드라마 방송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시즌제 드라마를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느냐고 하면 이 신디케이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1,700여 개의 개별 방송국에 어떤 프로그램을 팔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시즌을 만들었는데 그 시즌이 1,700개의 개별 방송국에다가 다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신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송, 이제 빅뱅 이론 예를 들면, 빅뱅 이론이 방송을 해서 지금 시즌 12인가요? 시즌 10. 어쨌든 시즌 10을 넘어서 계속 오면, 방송국은 지금 빅뱅 이론의 원래 방송국이 CBS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CBS 방송국에서 이제 시즌제를 하면 독점적이겠죠? 왜냐하면 빅뱅 이론 하면 CBS가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즌 5 이상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주로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면은 100개를 넘어가면은 신디케이션이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뭐 시즌 3만 가도 신디케이션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독점권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즌 1에 독점권이 풀리는 시기가 5년 뒤라는 거죠. 그러면 시즌 1이 5년 동안은 CBS 독점이에요. 근데 5년이 딱 지나고 이제 시즌 6 할 때는 시즌 1은 이제 더 이상 독점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개별 방송국들 뭐 MBC가 됐던 어디가 됐던 11시 시간대나 12시 시간대, 뭐 13번에서도 하죠. 그런 시간대에 누구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개별 방송국이 만들어 놓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방송국 시간입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럼 개별 방송국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그러면 뭐 팍스인데 야, 이 빅뱅 이론 나 너무 하고 싶어. 한번 틀어볼래? 하면 밤 11시에 분명히 이건 CBS 건데 팍스에서 밤 11시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즌 1이. 시즌 1. 그러니까 독점권이 풀리면 개별 방송국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별 방송국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신디케이션이라고 그때부터 하고. 방송사의 이익이 창출되는 그렇죠. 방송국이라기보다도 제작사죠. 제작사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 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방송국하고 제작사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스튜디오랑 그렇죠, 분리돼 있죠. 그래서 또 개념을 지금 이제 좀
케이블 지금 프리미엄 케이블 스트리머 뭐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은 방송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작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유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수익은 광고를 통한 수익만이 이 그쵸. 방송국의 수익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제작사 개념은 미국의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비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방송국은 방송권료로 30%에서 50%밖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당장 해외 판매가 안 되면은 사실은 한 50%에서 70%의 제작비가 모자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스튜디오에서 그 돈을 다 지불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모든 거는 판권은 그렇죠. 제작사에 있는 거고요. 방송사에서 50%에서 몇십 30%에서 하고 50% 정도 해외 판권으로 해가지고 이 제작비를 이쪽에 충당을 하고 거죠. 예. 방송사에서는 일단은 그렇죠. 50%에 대한 제작비를 이쪽에다가 줬으니까 현재는 마이너스 50%인 된데 그거를 광고주로부터 이제 광고를 받아서 하다 보면, 충당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드라마는 보면 5번의 광고가 있거든요. 미국 방송에서는 그 1시간짜리 드라마는 그러니까 광고 브레이크가 1, 2, 3, 4, 5, 6 5번의 광고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드라마 1시간짜리가 4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8분이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분의 광고료를 통해서 이 방송권료를 그렇죠. 지불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이제 방송국의 수익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제작사는 자기가 제작비에 대한 리스크를 다 졌지 않습니까? 모든 위험성을 사실은 잘 안 되면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그렇죠. 판매가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면 그렇죠. 판매가 안 되면 마이너스 50인데 그 마이너스 50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제작사는 그 감수를 하기 때문에 판권을 제작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튜디오가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당연히 그렇죠. 이 컨텐츠, 이 드라마의 수익은 모든 수익은 다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거고. 네. 신디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방송사가 독점권이 없어지면서 시즌 뭐 4, 5가 되면서 독점권이 없어지면서 개별 방송사에다가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제작사가 방송사가 그렇죠. 아니라 방송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권은 판권 소유자는 소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소니라든지 뭐 ABC 스튜디오라든지 CBS 스튜디오라든지 워너 TV라든지 이런 제작사가 판권을 100%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제작사는 해외 판매도 하지만 국내 판매 전부 왜냐하면 자기가 판권자니까 신디케이션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은 여기에 잡히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방송사는 그렇게 큰 수익은 그 대신 광고 수익 왜냐하면 시즌이 많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광고료는 올라갑니다. 광고료가 올라가는 그렇죠. 단가가. 광고료는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성공한 드라마고 이들이 다음 시즌을 오더하는 기준은 시청률하고 시청자 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주가 봤을 때는 와 이게 기본적으로 1,000만이 보는 드라마네. 그럼 1,000만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잡아보면 단가를 계산해 보면 이게 이 정도의 돈을 내가 지불할 또 되는 거네. 왜냐하면 1,000만이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내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사는 거죠. 그러면 광고료는 계속 기본적으로 이게 시즌이 계속 가는 이상은 광고료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고. 그러면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 시즌용의 그 시리즈보다는 5, 6, 7, 8, 9 계속 나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거군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미국 드라마는 시즌이 5 이상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달라라고 하냐를 유추하기. 그래서 그렇구나. 시즌제를 가는 이유가 이게
신디케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방송국은 방송권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쵸. 자, 이 드라마 이제 하면은 계속 방송권료 올라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마켓 시장에서는 5% 상승률 이거는 기본 5% 상승률이지만 5% 이상 이게 했었을 때는 훨씬 더 20% 30%씩 매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시즌 하다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캔슬을 했어요. 그럼 이 시간대에 새로운 드라마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광고료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새로 들어오니까 그쵸. 야 데이터 없잖아. 그 시간대에 너네가 했는데 이 시청률을 맞출 수 있어? 그러면 또 광고료가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방송국도 이게 시즌제가 계속 되는 드라마를 선호할 수밖에 그쵸. 없는 거고. 시즌 3에서 멈추면은 신디케이션 돼도 야, 이거 크게 종료된 시즌이니까 그렇죠. 좀 뭐 돈을 힘이 없는 많이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은 왜 미국에서 시즌제 드라마들을 계속 했는지를 네. 그리고 방송국 현재 공중파 방송국이 왜 지금도 시즌제 드라마를 선호하고 지금 사실은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방송 제작의 이해에 대해서 왜 똑같은 사이클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이 하고 있을까? 돈을 분명히 기획개발 단계 그리고 파일럿 단계 이런 데서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잃고 있는데도 왜 이걸 할까? 시즌제 드라마를 할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네. 한국에는 시즌제 드라마가 사실은 도입이 얼마 안 됐고 지금 그 시즌제 드라마에 대해서도 왜 시즌제 드라마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이해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에 판매를 하더라도 네. 시즌제 드라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시즌제 드라마 또 근데 이게 시즌제 드라마로 안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방송국이 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다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이 판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그쵸. 노력을 해서 또 그쵸. 팔고 이거를 그쵸. 하는 수익이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네. 또 그쵸.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처럼 제작사한테 판권이 주어져서 제작사가 진짜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이거를 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이거 시즌도 하니까 쌈도 하고 계속 하니까 이게 이렇게 시즌제로 들어가면 와 이게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네? 놀라운 수익을 낼 수가 있네? 내가 이거를 같은 드라마를 시즌으로 계속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네? 라는 거를 아주 오래전에 이해를 했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방송국의 큰 위기가 조금 더 상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계속 가려면은 사실 감독은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느냐인 사람이지만은 그렇죠. 작가는 그거를 시즌제로 갈 수 있는 세계관과 맞습니다. 이 스토리 자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사실 수익에 대한 키는 작가가 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매체인 거고 모든 피칭을 이제 제작자분들이 한국에서 뭐 미국 진출을 위해서 뭐 피칭을 준비해서 뭐 그 바이어들한테 가서 피칭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드라마는 무조건 작가가 피칭을 하거든요. 작가가 피칭을 하는 이유는 이 바이어들, 방송국들이나 바이어들이 보는 것은 작가의 세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이고 자기가 이 이야기를 5시즌까지 펼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작가인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듀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죠. 네. 근데 대표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지금 마스크드 싱어 있잖아요. 네네. 그 지금 시즌 4 시즌 5. 시즌 5인가요? 예, 그때 네. 아마 4, 5를 같이 오더를 했었을 거예요. 시즌 3까지 한 다음에 아마 4, 5까지 예. 같이
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만약에 이제 그 신디케이션이 되면은 네. 그 각 개별 방송사 1,500개가 넘는 거기에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게 풀리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능 엄청난 이득이 생기겠네요. 근데 예능은 약간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컴피티션 쇼는 네. 지금 이거는 복면가왕은 그 중요한 게 라이브 그쵸, 쇼잖아요. 그쵸. 아메리칸 그쵸. 아이돌도 사실 그쵸. 아메리칸 아이돌을 다시 본다? 원래 현장감을 중요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신디케이션의 그쵸. 의미가 좀 떨어지는 그쵸. 것 같아요. 누군지 아니까 안 상태에서 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사실 재방송을 잘 안 하지 않나요? 그 예를 들면 뭐 K-팝 스타라든지 그렇죠. 누군지 뻔히 아니까 그렇죠. 네, 누가 그렇죠. 승리했는지 알고 누가 이겼는지 아는데 뭐 쇼미더머니도 같은 경우 그런 경쟁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신디케이션이 좀 떨어지고 신디케이션으로 가장 판매가 잘 되는 것이 지금도 보시면 시트콤이에요. 미국에서. 빅뱅 이론, 프렌즈는 지금 언제적 프렌즈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리고 사인펠드. 그렇죠. 30년도 30년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펠드도 더 됐죠. 사인펠드도 그 정도 됐는데도 지금도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를 하면 신디케이션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개별 방송국이 그렇게 판매도 하지만 또 요즘은 이제 또 스트리머들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독점적으로 주는 거죠. 대신 한꺼번에 그냥 전체를 사주잖아요. 전체 시즌을. 아 맞다.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그 프렌즈의 배우들이 그렇죠. 그 런닝 개런티로 그러니까 신디케이션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의 몇 %를 얻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네네네 이 기사를 맞습니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1, 2%만 돼도 1, 2%만 돼도 사실 그 빅뱅 이론 같은 2조였었거든요. 수익이. 그러면은 그게 재작년 기준이었으니까 또 뭐 계속 판매를 하면 또 달라요. 2조 기준에서 사실은 배우가 2%씩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각 배우당 400억씩이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그 신디케이션 돼가지고 계속 그래서 판매가 되면. 예. 그래서 시즌제가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시즌제 눈을 떠서 사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즌제를 그쵸.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너무 또 한국에서는 좀 빨리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급하니까 그쵸. 빨리 예. 보고 싶으니까 미국처럼 1년을 떨어뜨려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만의 또 시즌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예. 시즌제가 시즌제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즌제를 통해서 배우들은 안정적으로 어떤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생기게 해주는 거고 그렇죠. 제작사도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방송국도 이거를 함으로써 광고를 비싸게 팔므로써 왜냐면 안정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아 이거 다시 돌아온대 이 펜트하우스 사실은 시즌 1 했는데 시즌 2 와 시청률 이렇게 높았는데 시즌 2 똑같은 광고를 받을 거야?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광고를 받을 거고 시즌 3에 또 돌아온다는데 사람들 다 기다려. 그럼 이미 이 사람들한테 증명이 됐잖아요. 인기 많은 프로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그냥 한 번 하고 끝낸다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는 제작사대로 망하는 제작사들이 너무 많았고 아무리 성공한 드라마 하나 있어도 그렇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수익 얼마나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시청률 많이 나와도 그 제작사한테는 수익이 없다라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 시청률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송국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제작사는 그럼 어떤 수익을? 그래서 보면은 사실 미국은 시즌제를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모두가 다 이득을 보는 그런 시장이고 한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시장인데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가고 HBO 맥스, 애플 뭐 다 모든 OTT들이 들어가는 시장이 되면서 어떤 시장으로 변할지는 정말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힘든 상황이 되었죠.
지금 또 시즌제 드라마는 사실 수익을 떠나서도 이제는 그 스트리머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연 제작사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이 다가올까라는 거는 사실은 방송국 예전처럼 지금 말씀하셨던 신디케이션이 사실은 이제 개별 방송국에 파는 것들이 점점 줄겠죠. 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넷플릭스 하나 보면은 전국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디케이션의 개념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번 이 드라마를 했었을 때 시즌 1을 하고 시즌 2를 했었을 때 스트리머들하고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수익 창출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럼 미국 드라마 시장의 판도도 지금 이 스트리머 바뀔 수 때문에 있는 다 거죠. 바뀌는. 예. 왜냐하면 작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작가들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미국 작가조합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는 자 똑같이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드라마를 하면 한 시즌에 아무리 못해도 18개에서 24편씩 해요. 그러면 어쨌든 1년을 가잖아요. 네. 뭐 6개월 또는 8개월 정도의 작가로서 이제 일을 하고 뭐 나머지 4개월 정도는 쉬고 또 다음 시즌을 또 기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스트리머 드라마를 하면 에피소드가 10개, 8개, 10개, 12개 그쵸.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1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1년의 금액이 연봉이 달라지는 거죠. 공중파 방송은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1년인데 그 스트리머는 덜 받는 거예요. 훨씬 덜 받는 거죠. 반값밖에 못 버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런데 노력은 똑같이 해야 되고 1년은 똑같이 1년이고 이러니까 이제 작가들은 자꾸 그러면 스트리머들한테 받는 금액은 달라야지 되는 거. 작가료가 달라야 되고 그럼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해야 돼? 시즌 2 하면은 뭐 작가면은 계속 이제 지금 신디케이션 말씀하셨듯이 이게 방송이 다시 재방송이 되면 재방권료를 받잖아요. 그쵸. 작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기가 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재방료를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재방이 아니잖아요. 재방 그렇죠. 신디케이션 없어지면 그렇죠. 그냥 스트리머에 나오는 거는 그냥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파는 거니까 예. 전 세계에 한 번에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장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과연 넷플릭스에 내 드라마를 했는데 인기 뭐 폭발했대요. 뭐 일본에서도 잘 됐고 뭐 다 미국에서도 뭐 1, 2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너스 개념의 그 항목들이 계약에 이제 초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다 거대 방송사들이 다들 지금 그 스트리머가 되고 있잖아요. HBO Max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디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희미해질 거고 진짜 미국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지만은 이거에 또 영향을 받는 또 한국 시장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시즌제 드라마가 그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렇죠. 스트리머들의 경우도 시즌제 드라마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즌제 드라마 그 넷플릭스를 또 예를 뭐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넷플릭스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유일한 수익 구조는 월정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정액이란 것은 매월 일정적으로 월정액을 내주는 분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넷플릭스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속 자기네 플랫폼에 월정액을 내면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보다는 영화는 1시간 그럼 누가 다 나 한 달 끊고 보고 싶으면 보고 끊어버리면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끝이잖아. 한 달비 내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있게 만들려면 똑같이 시즌제 드라마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인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이들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또 이 그림들을 방향들을 보면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한국 드라마 라이브로 일주일에 2편씩 드라마를 방송을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일주일에 2편씩 이제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왜냐면 자, 월정액을 냈는데, 드라마에 꽂혔어. 예. 근데 이거를 끝까지 보려면 적어도 16부면은 8주. 또한 8주는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만약에 일주일에 한 편씩 한다고 치면은 16주를 잡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월정액을 적어도 4개월은 이 사람들을 그쵸. 물려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쵸. 한 한 시즌을 방에, 한 그쵸. 방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한 방에 다 봅니다. 넷플릭스는. 월정액을 사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에는 주요했죠. 그쵸.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유지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한 그쵸. 번에 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보고 다 일주일에 떨어져 나가니까. 한 편씩 하든지 처음에 2편하고 그 다음에 한 주씩 공개를 하든지. 지금 뒤에 나온 스트리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완다비전 같은 경우에 처음에 1, 2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매주 한 편씩 보여주고. 그렇죠. 지금 윈터 솔저, 팔콘 앤 윈터 솔저라는 작품 처음에 2편 보여주고 지금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리덕스라고 또 TV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아이들이 또 매주 기다려서 보는데 그러면 월정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넷플릭스의 길은 뭐냐? 넷플릭스도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아마 일주일마다 공개하는 드라마로 바뀌어갈 겁니다. 결국엔 공중파가 했던 것처럼 가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제 이야기 스토리 자체도 연결되는 시리즈를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쭉 보기 때문에 사실 연결된 시리즈는 계속 멈추지 않고 봐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CSI나 뭐 NCIS, 저희 뭐 굿닥터 이런 메디컬 드라마처럼 매주 한 편 어느 시즌에 어떤 에피소드를 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드라마들도 이제 선보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넷플릭스도. 네.